상파울루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공식 발표한 수치를 보는 순간 저 역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연간 관광객 18만 명, 전년 대비 35% 증가. 한식당 매출 28% 급증, K뷰티 제품 판매량 45% 상승. 50년 전 가난한 이민자들이 정착한 작은 거리가 이제 남미 전체 한류의 심장부로 불린다는 사실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스 올리베이라입니다. 상파울루 대학교에서 문화경제학을 연구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봉해지로 한인타운의 변화를 직접 관찰해 왔습니다. 처음 이곳을 조사하러 왔을 때만 해도 단순한 이민자 거주지 정도로 생각했었죠. 하지만 제가 목격한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2025년 1월, 저는 봉해지로 거리 입구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대형 관광버스 세대가 동시에 도착하더니 브라질 젊은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한국어로 적힌 관광 가이드북이 들려 있었고 일부는 한복을 입고 있기까지 했습니다. 가이드가 포르투갈어로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더욱 놀랐습니다. 여기가 바로 남미 최대의 코리아타운입니다. K드라마에서 본 바로 그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제가 25년간 브라질에서 살아오면서 이런 광경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익숙한 동네가 갑작스럽게 변하는 모습을 목격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봉해지로의 변화는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 이민자들이 처음 정착했을 때만 해도 이곳은 그저 값싼 임대료에 끌린 외국인들이 모여든 평범한 거주지였습니다. 리베르다지 지구 한가운데에 위치한 봉해지로는 면적이 겨우 2.3평방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남미 전체의 문화 지형을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제가 직접 세어본 결과 한식당만 47곳, K뷰티샵 23곳, 한국어 학원 12곳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였죠. 아침 8시 거리 곳곳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쌀 냄새와 김치찌개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한국어로 주문하는 브라질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라는 서툰 발음이지만 정성스러운 인사가 아침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것은 서울집이라는 한식당의 변화였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주 고객은 동포들이었는데 지금은 브라질 현지인이 전체 고객의 67%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사장 김미선 씨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엔 한국 음식을 설명하기도 어려웠어요. 지금은 손님들이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달라고 하죠.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뒤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관광붐이 아닌 브라질 정부 차원의 전략적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을까요? 제가 본격적으로 봉해지로를 연구하기 시작한 계기는 브라질 관광청이 발표한 한 장의 보고서였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봉해지로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18만 명을 돌파했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 숫자가 정말 믿을 만한 것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는 거리 곳곳에서 관찰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주요 거리 5곳에서 유동인구를 체크했죠. 놀랍게도 평균 시간당 320명의 관광객이 지나다녔습니다. 이들 중 80% 이상이 브라질 타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이었고 나머지는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에서 온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관광객들의 연령대였습니다. 10대부터 30대가 전체의 78%를 차지했죠. 이들은 모두 한국 문화에 대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K-파프 댄스 클래스에 참여하거나
한국어를 배우거나 드라마에서 본 한국 음식을 직접 맛보려는 것들이었죠.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온 19세 여학생 가브리엘라의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녀는 버스로 6시간을 달려서 봉해지로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BTS를 좋아하기 시작한 게 3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겼죠. 여기 와서 진짜 한국을 느끼고 싶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젊은이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40대, 50대 브라질 가족들도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이들은 주로 K-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랑의 불시착,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들이 브라질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한 것이죠. 경제적 수치로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서울집 김미선 사장의 매출 기록을 분석해보니 2022년 대비 2024년 매출이 정확히 28% 증가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브라질 현지인 고객 비율이 30%에서 67%로 2배 이상 늘어났다는 점이었죠. 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지속적인 관심의 증거였습니다. K-뷰티 업계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미샤 봉해찌로점의 마리아 상무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한국 화장품이 뭔지 모르는 고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지금은 제품명을 한국어로 말하면서 찾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 매장의 2024년 매출은 전년 대비 45% 증가했습니다. 특히 스킨케어 제품의 인기가 높았는데 브라질 여성들이 K-뷰티의 다단계 케어 방식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한국식 스킨케어 클래스에는 평균 25명의 참가자가 몰렸습니다. 언어 교육 분야는 더욱 놀라운 성장을 보였습니다. 솔 랭거지 센터의 박진우 원장에 따르면 3년간 한국어 수강생이 340% 증가했다고 합니다. 2022년 월 평균 수강생 30명에서 2024년 132명으로 늘어난 것이죠. 처음엔 K-파프 때문에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 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성인 학습자들이 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놀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순한 민간 차원의 한류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죠. 브라질 정부가 봉해찌로에 대해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과연 정부는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을까요? 2024년 11월 상파울루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저는 충격적인 발표를 직접 들었습니다. 주앙 도리아 상파울루 시장이 봉해찌로를 문화관광특구로 지정한다고 선언한 것이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아달러 2,500만 약 55억 원이라는 투자 규모였습니다. 봉해찌로는 이제 단순한 이민자 거주지가 아닙니다. 브라질과 한국 문화가 만나는 상징적 공간이며 우리의 새로운 관광 자산입니다. 시장의 이 한마디가 봉해찌로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시청 관련 부서를 통해 입수한 투자 계획서를 보면 그 규모와 체계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첫 번째 투자 항목은 인프라 개선이었습니다. 아달러 800만을 들여 거리 전체를 보행자 친화적으로 재정비한다는 계획이었죠. 한국 전통 문양을 활용한 보도블록 설치, 한글과 포르투갈어가 병기된 안내판 200개 설치, 그리고 한국 정원을 모델로 한 소공원 3곳 조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시설 확충이었습니다. 아달러 900만의 예산으로 한브라질 문화센터 건립이 계획되어 있었죠. 이곳에는 한국어 교육시설, K-파프 댄스 스튜디오, 한국 전통 요리 체험장, 그리고 한국 문화 전시관이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투자는 마케팅과 프로모션이었습니다. 아달러 500만을 들여 봉해찌로를 남미 전체에 홍보하는 캠페인을 펼친다는 것이었죠.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의 주요 매체를 통해 광고를 집행하고 코리아 위크인 SO폴로 같은 대형 이벤트를 연 4회 개최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탁상 공론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2월부터 실제 공사가 시작되었거든요. 매주 현장을 찾아가 보니 놀라운 속도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거리 입구에 설치된 대형 아치였습니다. 한국의 단청 문양과 브라질의 열대 식물을 결합한 독특한 디자인이었죠. 높이 12m, 폭 18m의 이 아치에는 뱀 VINDOS AOBAM RETIRO COREAN 오봉엣지로 한인타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한글과 포르투갈어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길을 따라 걸으며 보니 모든 상점 앞에 QR코드가 부착된 안내판이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이 코드를 스캔하면 포르투갈어, 영어, 스페인어로 된 상점 정보와 메뉴를 확인할 수 있었죠. 또한 각 상점의 대표 메뉴나 제품에 대한 설명이 동영상으로 제공되어 있었습니다. 상파울루시 관광청의 카를로스 멘데스 국장은 저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목표는 봉해지로를 남미의 작은 서울로 만드는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브라질에 와서도 진정한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실제로 변화의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3월 둘째 주에 제가 방문했을 때는 거리 중앙에 한국식 정자가 설치되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무궁화와 진달래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브라질의 뜨거운 기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히 품종을 선별했다고 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현지 상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사로 인한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점차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었죠. 한복 대여점을 운영하는 이순자 씨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50년 전 이곳에 정착할 때는 꿈도 못 꿨어요. 우리 문화가 이렇게 사랑받을 줄은 몰랐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바라보는 브라질 국민들의 시각과 반응이었죠. 과연 그들은 이 거대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요?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것은 브라질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단순한 유행이나 호기심이 아닌 더 깊은 차원의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3개월간 봉해지로를 찾는 브라질인 2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응답자의 87%가 한국 문화의 가족 중심 가치에 깊은 공감을 표했던 것이죠. 특히 K드라마를 통해 본 한국인들의 효심과 가족애가 브라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온 45세 간호사 클라우디아 씨의 이야기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동백꽃 필 무렵을 보면서 울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브라질 사람들과 너무 닮았거든요. 실제로 브라질과 한국은 가족 문화에서 많은 유사점을 보입니다. 두 나라 모두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는 전통이 강하죠. 이런 문화적 공통 분모가 한류 확산의 기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눈에 띈 것은 한국의 교육열에 대한 존경이었습니다. 인터뷰 응답자의 73%가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학습 문화에 관심을 표했죠. 특히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한국식 교육 방법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새아이의 아버지인 카를로스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교육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도 한국어를 배우게 하고 싶어요. 실제로 봉해지로의 한국어 학원들은 성인반보다 어린이반이 더 인기가 높았습니다. 솔 랭거지 센터의 어린이반은 대기자가 50명을 넘을 정도였죠. 세 번째는 한국 음식의 건강함이었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이 특히 주목한 것은 김치, 나물, 된장 같은 발효식품들이었어요. 최근 브라질에서도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음식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죠. 영양사 마리아나 씨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치 같은 발효식품은 장 건강에 정말 좋아요. 한국 사람들의 장수 비결을 음식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봉해지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였죠. 단순한 관광 진흥을 넘어선 더 큰 전략적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상파울루 대학교 한국학연구소의 페르난도 교수는 저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브라질에게 경제 발전의 모델입니다. 1960년대 한국과 브라질의 경제 규모는 비슷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훨씬 앞서 있죠. 브라질 정부는 한국의 성공 요인을 배우려고 합니다. 실제로 브라질 정부는 2023년부터 코리어 스터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공무원들을 한국에 파견하여 행정 시스템과 경제 정책을 배우게 하는 프로그램이죠. 봉해지로 프로젝트도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브라질 젊은이들의 변화였습니다. K-팝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젊은이들이 점차 한국의 IT 기술, 스타트업 문화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컴퓨터 공학과 학생 페드로 씨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BTS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국 IT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요. 삼성이나 LG 같은 회사에 지원해 보려고 해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젊은 브라질인들이 한국을 통해 새로운 꿈과 목표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봉해지로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작은 거리가 만들어낼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2025년 8월, 저는 봉해지로에서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코리어 위크인 SO 폴로 행사. 마지막 날 거리 곳곳에서 한국어로 노래하는 브라질 아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단순한 한인타운이 아니라 두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진 특별한 공간이 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행사 기간 동안 5일간 총 23만 명의 관람객이 봉해지로를 찾았습니다. 이는 평소의 3배가 넘는 수치였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관람객의 40%가 브라질 외 남미 다른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페루에서 특별히 이 행사를 보러 온 것이죠. 행사장에서 만난 칠레 산티아고에서 온 가족의 이야기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아버지 로드리고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칠레에서 15시간을 버스로 달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이들이 한국 문화를 너무 좋아해서 꼭 데려오고 싶었거든요. 한국문화원의 김태영 원장은 저에게 놀라운 통계를 알려주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만 남미 전체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340% 증가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봉해지로가 있었습니다. 봉해지로는 이제 남미의 한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러 여기를 찾아오고 있어요. 실제로 저는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에서 봉해지로를 모델로 한 코리아타운 건설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각국 정부에서 시찰단을 보내 봉해지로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경제적 효과도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상파울루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봉해지로가 창출한 경제 효과는 아달러 1억 2천만 약 264억 원에 달했습니다. 직접적인 매출뿐만 아니라 숙박, 교통, 쇼핑 등 연관 산업까지 포함한 수치였죠.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일자리 창출 효과였습니다. 3년간 총 2,3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이 중 70%는 브라질 현지인들이 차지했습니다. 한국어 통역사, 한국 문화 강사, K-뷰티 전문가 같은 새로운 직종들이 생겨났죠. 25세 브라질 여성 캐롤리나 씨의 이야기가 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녀는 K-팝을 좋아하다가 한국어를 배웠고 지금은 봉해지로에서 한국어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저는 그냥 K-팝 팬이었어요. 지금은 제 직업이 되었죠. 한국 문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하지만 봉해지로의 진정한 가치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부분에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편견 없이 만나고 소통하는 공간이 되었다는 점이었죠. 저 역시 이 연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 봉해지로를 방문했을 때 저는 단순히 학술적 호기심으로 접근했습니다. 한류가 브라질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려고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목격한 것은 훨씬 더 큰 의미였습니다. 문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꿈을 키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직접 보게 된 것이죠. 한국 이민 1세대인 박정수 할아버지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50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는 살아남는 것만 생각했어요. 내 손자가 브라질 친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게 될 줄은 꿈도 못 꿨죠. 이제 봉해지로는 단순한 거리가 아닙니다. 한국과 브라질, 그리고 남미 전체를 잇는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미 남미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5년간 봉해지로를 모델로 한 남미 한류 벨트가 형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리마, 산티아고, 보고타에 각각 한국 문화 거점이 만들어지고 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구상이죠. 상파울루 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는 이미 코리언 웨이브 인 레턴, 어메러커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남미 전체의 한류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 교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문화 교류는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 문화가 브라질에 전해지는 동시에 브라질의 열정과 따뜻함이 한국 문화에도 새로운 색깔을 입히고 있었습니다. 봉해지로의 한국 음식점들은 이제 브라질 특산 과일을 활용한 퓨전 메뉴를 개발하고 있고 K-팝 댄스에도 삼바의 리듬이 자연스럽게 섞여들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문화 교류의 모습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봉해지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는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우리는 더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봉해지로는 이제 한국의 제2의 심장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과 브라질 두 나라가 함께 만든 새로운 심장부인 것이죠. 그리고 이 심장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뜻한 에너지가 남미 전체로 나아가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